이란은 180명의 국회의원, 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피해 복수를 승인한 후 미국 대통령을 공개적인 위협의 중심에 두면서 모든 것을 건 승부수에 나섰습니다. 이 성명은 정권이 협상 붕괴를 막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죽음을 새로운 갈등 고조의 불씨로 삼으려는 시도 속에서 나왔습니다. 테헤란에 트럼프가 관에 있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고 옆에는 "우리는 트럼프를 죽일 것이다. 트럼프에게 죽음을" 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도발적인 현수막은 이란 수도 중심부에 위치한 이슬람 혁명 광장 한가운데에 설치되었습니다. 미국 군대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관련된 군사 거점에 또 다른 공격을 시작하는 동안 트럼프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대응했습니다. 기한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는 이란인들이 이미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말하며 그들이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폭격을 시작하기 전에 이란에 기한을 줄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한 주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그들은 이미 잘합니다. 그들은 상황을 압니다. 아이달 씨, 그들이 조심해야 할까요? 대통령님. 물론입니다. 맞아요. 동시에 테헤란이 합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발전소와 다리까지 폭격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제 정권은 외부로부터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고 내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복수를 요구하며 정부 일부는 여전히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성명서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열린 대면 회의에서 이슬람 자문의회 290명 의원 중 180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각 권력기관의 수장들에게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알리 하메네이의 복수를 위해 공식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워싱턴과의 대화를 비판하며 양측 간의 문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수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붉은 깃발이 국회 내부에 개양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제출한 또 다른 문서는 미국과의 잠정 합의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 그룹은 협상을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워싱턴과의 주요 협상가인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칼리바프의 부재는 정권 내부의 분열을 드러냈습니다. 이 성명은 판결문처럼 독립적으로 작동하지도 않고 트럼프를 암살하라는 군사 명령도 아니지만 정부를 협상을 약점으로 간주하는 입장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을 계속 동원시키고 내부 분열을 숨기며 워싱턴과의 대립을 종교적이고 국가적인 의무로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약속했습니다. 국영 TV를 통해 읽힌 메시지에서 그는 보복이 국민의 요구이며 누가 지휘하든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모스타바는 2월 28일 공격에서 부상을 입은 이후로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자리에 없었지만 그의 성명은 의회와 혁명수비대 내 강경파들에게 정치적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알리 하메네이의 죽음을 이용해 단결을 회복하고 내부 비판을 억누르며 협상가들이 미국이 강요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정권 자체에 대한 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테헤란이 도널드 트럼프를 개인적인 표적으로 삼을수록 미국 대통령에게는 공세를 확대하고 이란의 어떤 후퇴도 군사력의 직접적인 결과로 간주할 수 있는 더 많은 명분이 생깁니다. 워싱턴은 이번에는 낮 동안 공격으로 대응했는데 이는 이전에 주로 새벽에 집중되었던 공격과는 다른 점입니다. 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뭔가 하려고 하면 한 번에 공격해서 완전히 박살내버리네요. 와, 떨어졌어. 7월 15일 아침 미 중구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들을 위협하는 데 사용된 이란의 거점들을 상대로 새로운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작전은 약 9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그란데 탐비섬에 있는 해안 방어 시스템, 순항미사일 저장고, 그리고 발사 지점을 타격했습니다. 이 공세는 화요일 7시간 폭격 후 이란 해안선의 수십 개 군사 목표물이 타격당한 뒤 이루어졌습니다. 랭가섬도 이번 공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란 통신사 메르는 미국의 포탄이 캐슈메와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위치한 랭가섬의 한 지점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강한 폭발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같은 전략적 지역에 위치한 그란데 탐비섬에 대한 공격을 확인했습니다. 폭격이 집중된 것을 보면 워싱턴이 이란에서 레이더, 발사대, 저장고, 그리고 항해에 압박을 가하는 방어 시설들을 제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에 따르면 에너지 관련 목표물들은 마지막 단계에 남겨둘 예정이었지만 공세가 이미 다음 주에 그 목표물들로 확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협상가들도 테헤란의 정권이 합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반응은 정권 내부의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교부는 즉각적인 추가 협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순위는 방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칼리바프는 더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립을 존망이 걸린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교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전략적 실수가 될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180명의 국회의원들 이 가하는 압력은 바로 그 문을 닫고 협상가들에게 물러설 여지를 완전히 없애려는 시도입니다. 긴장은 이라크 북부로도 확산되었습니다. 에르빌 동쪽에 위치한 이란 쿠르드 반대파와 연관된 지역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미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이란 쿠르드족 단체들을 여러 차례 공격한 바 있습니다. 모의, 우리 어머니 안녕하세요. 멜리다 블루 보여줘. 좋아 한번 볼까? 응? 미션 이 공격은 이란 쿠르드 단체들이 이미 미국 당국자들과 정권군에 대한 작전을 논의하던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이란 영토에 진입해 보안군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 및 정보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런 가능성은 대규모 미군 투입 없이 현지 단체들이 주도하는 지상작전에 대해 테헤란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쿠웨이트도 이란의 보복 공격 동안 다시 한번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14일 밤에 발표된 공식 집계에서 쿠웨이트군은 탄도미사일 1기, 순항미사일 5기, 적대적 드론 33기를 추적해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잔해가 여러 지점에 떨어져 물질적 피해를 일으켰고 쿠웨이트 군인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치료를 받았으며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그 정권이 미군이 주둔한 국가들로 대립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테헤란은 지역 내 공격의 대가를 높이고 걸프만 국가 정부들이 트럼프에게 압력을 가하도록 강요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오히려 반대가 될 수 있으며 더 많은 방위 병력이 이란의 발사를 요격하기 위해 동원될 수 있습니다. 이란 의회는 군사 결정에 대해 제한된 영향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권력은 국가 지도부와 혁명 수비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명이 넘는 의원 다수는 어떤 합의 시도에도 정치적 장벽이 형성됩니다. 양보를 받아들이는 협상가들은 최고 지도부와 정권 내 급진 세력이 약속한 복수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다음 주를 더 중대한 목표물에 대한 가능한 공격의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테헤란은 미국 대통령에 대한 위협을 공식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군사 시스템, 전략적 섬, 그리고 보급로가
밤낮으로 공격받고 있을 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키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기여해 주세요. 저희는 독립 채널로 진실된 정보 전달에 집중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